네, 이번 시간에는 명사에 관련된 강의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팔품사에 대한 부분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품사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명사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볼 건데, 자, 명사 첫 번째 시간으로 명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의와 역할인데, 앞으로 이제 이 정의와 역할은 어떤 문법 파트 내용을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항상 핵심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걸 영어 단어나 뭐 이런 어떤 부분이 그 영어로 뭐 명사다. 영어로 어떤 이 용어가 무엇을 나타낸다. 이런 것이 하나가 중요하겠고, 하나는 그 영어가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축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명사 파트도 마찬가지 정의와 역할이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정의는 우리가 이제 사전을 펼쳐서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들이 사실 이제 가장 많은 부분들이 명사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뭐 사람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사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름을 가진 그런 모든 단어들을 다 우리가 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 명자죠, 그렇죠? 이름 명자. 한자로 나타냈을 때. 자, 그래서 이름을 가진 모든 단어들을 우리가 명사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오른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 사전에서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제 모바일을 활용해서 사전을 많이 활용들을 하시는데, 사전을 찾았을 때 지금 보면 이렇게 명사라고 표시가 됩니다. 기존에 자,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할까요? 기존에 보시면 이 명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돼 있을 거야. N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N. 이게 이제 명사를 영어로 했을 때 우리가 noun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축약된 N 이런 부분이 이제 보이면 명사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역할은 무엇이냐? 역할은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 문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문장, 뭐뭐 은는이가 뭐뭐 하다라고 할 때 뭐뭐 은는이가 이렇게 시작했죠. 그렇죠? 그 부분이 우리가 주어였어요. 그래서 주어에 들어가서 역할을 한다. 내가, 그렇죠? 그 책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책이라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어가 되겠는데, 이런 주어나 뭐뭐을에 해당하는 그 뭐뭐을 앞에 오는 목적어라든지, 나는 뭐 학생이다 할 때 학생 이런 것처럼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문장에서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명사 표시어라고 하는 부분들, 영어로 noun make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이 명사 앞에 붙으면, 어떤 단어 앞에 붙으면 명사구나 이렇게 됩니다. 뭐 all, both 이런 거라든지, 뭐 조금 더 이제 나눠서 본다면 뭐 단수 명사 앞에는 어나 on 이런 우리 관사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앞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부정관사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관사가 붙는다든지, 글씨가 조금 이상합니다. 자, 관사가 붙는다든지, 뭐 one, a single 이런 단어들, every, another 이런 것들이 붙으면 단수 명사 앞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복수명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es나 뭐 s 같은 게 붙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복수명사 앞에는 뭐 many라든지 우리가 많이 쓰는 a number of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어가 붙게 되면 이게 명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단수, 복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인데, 자, 바로 C와 U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C와 U가 뭐냐? 편의점이 아닙니다. 편의점 이름이 아니고, 자, 카운터블의 약자예요. 카운터블. 자, 단어가 나왔으니까 잠깐 분석을 해보면, 카운트 세다라는 단어죠. 숫자를 쓰다. 우리 카운트 다운이라고 그러는데, 카운트라는 이 세다에다가 ABLE가 붙어서 셀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형용사로 셀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셀 수 있는 것과 앞에 on을 붙여서 uncountable, 셀 수 없는 것.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명사에서 말이죠. 영어에서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과라고 할 때 우리가 가게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주머니한테 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복숭아라고 치면 자, 복숭아 5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가 복숭아 5개들 주세요. 라고는 잘 안 하죠. 그쵸? 거의 안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들이라는 단어 그 글자는 안 붙이는데 우리가 이제 이 영어 학습을 우리가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이제 공문법으로 우리가 뭐뭐들 이렇게 자주 좀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말은 그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그쵸? 아주머니 뭐 복숭아 5개들 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그쵸? 근데 영어에서는 뭐 peaches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좀 쉬운 단어로 사과라고 볼게요. 사과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사과 5개 주세요라고 하면 반드시 apples를 붙인다는 거죠. 5 apples. 그래서 복수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확연하게 구별을 해서 쓴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명사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셀 수 있는 경우와 셀 수 없는 명사들이 일단은 구별이 돼 있어요. 우리가 뭐 보통 말하는 명사의 5가지 종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명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셀 수 있는 명사가 되겠고, 그 외에 셀 수 없는 명사들은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구다, furniture. 그러면 furniture에 속하는 게 뭐가 있죠? 뭐 데스크 책상이라든지 뭐 bed 침대라든지 이런 이제 가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구들을 밑에 그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furniture라는 이 단어가 집합명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사를 포함하는 좀 덩치가 큰 명사. 그 다음에 물질 명사라고 하는 것은 액체나 기체.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 뭐 공기 중에 있는 air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사랑, love, 그쵸? 뭐 이런 부분들, 그쵸? 뭐 또 뭐가 있을까요? wisdom, 지혜 이런 것들, 뭐 용기, 그쵸? 뭐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아요 눈에,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all love 이런 식으로 loves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고유명사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들을 또 붙이지 않죠. 뭐 Korea 같은 경우 all Korea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포함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명사 종류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언급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C와 U가 결정짓는 세 가지가 뭐냐면 단수 복수예요. 아까 얘기했던 S를 붙이냐 안 붙이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면 복수 형태가 없겠죠. 그쵸? 그 다음에 관사를 붙이는 것. 두 번째는 자, 관사를 붙이는 경우 셀 수가 없다면 관사 어나 언 같은 거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식어인데 우리가 뭐 많이 쓰는 부분 many와 much. 그쵸? 셀 수 있는 명사는 이제 many를 붙인다고 하고 셀 수 없는 명사일 때는 much를 가지고 수식을 하죠. 그쵸? 많은 무엇 할 때. 그쵸? 방금도 우리가 뭐 사과 이런 거 했어요. 많은 사과 이렇게 하면은 many apples 이렇게 쓰는 거지 much apples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얼마냐 이렇게 how much is it 이렇게 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그래서 뭘 붙여주느냐 단위를 붙여주는 거예요. 단위 명사. 우리 많이 쓰는 거 뭐 있죠? piece. A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 왜 이렇게 쓴다? 케이크를 셀 수가 없기 때문에 a cake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표현을. 그래서 케이크 한 조각 이렇게 할 때는 a piece of cake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금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 결정짓는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수식어 부분을 잠깐 좀 따로 떼서 보면 자,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이런 수식어들이 붙어요. 지금 중간에 괄호가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many를 붙일 수도 있고 many of를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어들이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붙을 수가 있고 셀 수 없는 명사는 조금 개수가 작네요. 그쵸? 개수가 적네요. much, a little, little less 이런 부분들이 붙는다. 각각의 뜻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 않을 테니까 꼭 사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둘 다에 붙을 수 있는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일 많이 우리가 언급하는 거는 a lot of, 그쵸? all of 이런 것들이죠. 그쵸?
자, 이런 부분들이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이제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달리 붙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명사 학습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 원칙인데, 첫 번째 원칙은, 자, 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그 명사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단어가 반드시 이런 명사다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은 상황에 따라서 셀 수도 있고 셀 수도 없다. 이 원칙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쵸? 자, 하나만 예를 들게요. 이 부분도 나중에 추후에 따로 이제 짚어볼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이다. 그럼 페이퍼가 되겠죠. 페이퍼 앞에 붙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페이퍼는 기본적으로 종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는 단어예요. 물질 명사라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종이 한 장 우리가 세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종이 자체를 세는 게 아니라 종이를 이렇게 한 장으로 A4 용지 크기로 이렇게 장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 장을 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퍼 이렇게 하지, 페이퍼 하지 않고 뭐라고 쓴다? piece of paper를 쓴다는 거예요. 혹은 a sheet of paper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붙어서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단위 명사라는 것인데, 이런 단위를 붙여서 이렇게 셀 수 없는 단어들을 쓴다는 거죠. 그쵸? 하지만 이 페이퍼도 찾아보시면 신문이란 뜻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가게에 가서 신문 한 부 주세요 이렇게 하면 give me a paper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때는 또 a paper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셀 수도 있고 셀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 5가지 종류의 이 어떤 단어가 그럼 페이퍼는 무조건 셀 수 없는 단어냐, 물질 명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사라는 것이 무조건 그 5가지 중에 하나의 종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 요거 명심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뭐냐? 반드시 사전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장 내에서는 명사 표식어들로 아까 얘기했던 관사라든지 그쵸? 붙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 그런 종합적인 명사 표식어들, noun maker들을 가지고서 대강으로 이 명사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반드시 어떤 의미인지는 사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페이퍼도 종이란 뜻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문이란 논문이란 뜻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따라서 앞에 어가 붙을 수도 있고 piece of나 sheet of라는 것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의미를 확인해서 얘가 셀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반드시 사전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명사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좀 더 명사에 대해서 세분화된 내용들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